끝없이 오르던 부동산의 가격들, 하지만은 부동산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실제로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대폭락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들이 반토막이 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대폭락을 해서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 있을까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출제한 내용의 신문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10억 오르고 1억 떨어진 게 무슨 하락이냐, 서민들 뿔났다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이제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주택 가격이 완전히 폭락한 것 같이 그런 언론 매체나 미스 매체 뭐 이런 곳에서 진짜 뭐 반토막 이상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신문 기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대폭락을 한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이제 다루는 것은 괜찮습니다. 미래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한 것처럼 또는 실거래가가 뭐 10억 하는 것들이 이제 반토막 나서 5억에 거래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기사들, 선동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기사에서는 10억 오르고 1억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반대의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안정화됐다, 뭐 안정화가 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많이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다,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와 반대로 이제 행동하는 것이 돈을 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불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거래가, 호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의 그 변곡점에 있기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기가 빠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인데, 이런 가격들이 10억 오른 아파트의 가격들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5억까지 떨어진다,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뭐 실예로 2008년도,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형평형들의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그런 곳들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반토막이 난 이러한 아파트들을 실제로 사기란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부동산 일선에서 그때 2007년도 8년도에 제가 경매 업무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 컨설팅 업무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가격들,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면서는 실제로 직접 그런 부동산을 사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억 오르고 1억 떨어진 게 무슨 하락이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그리고 일부 조금 빠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정기가 왔기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정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에 대한 얘기하고 공급 물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우리나라의 금리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일정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내 금리가 뭐 바로 이어서 오르거나 그러지 않고, 이때까지
가지의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은 일정 시차를 두고 움직이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대출의 그런 이자, 그리고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은 지금까지의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된다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도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이 부동산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택 공급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이 오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수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만약에 많이 되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공급 물량이 많게 되면은 이제 초과 공급이 생기게 되고 수요층들이 많이 분산되고 작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경제학 원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얘기이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급이 많이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가격의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입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물량들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고 그리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재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연필 같은 경우에는 10개, 100개, 1000개를 찍어서 팔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은 단 하나의 고유 그러한 재화이기 때문에 똑같은 재화를 찍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똑같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101호와 102호는 틀린 겁니다. 햇볕의 향이라도 조금이라도 틀리기 때문에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큰 폭으로 이렇게 뭐 반토막까지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가격의 조정이 큰 폭으로 오는 시점은 공급 물량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시점,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신문에서도 오세훈표 재개발 해가지고 21곳에 지금 주택 공급을 하겠다, 서울에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한 노후화된 주택들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그 확장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게 된다면 아마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을 거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러한 재개발이나 공급들을 하는 것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공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그리고 지역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이런 부동산의 시장들이 뭐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올랐을 때는 올라갔기 때문에 주택을 사지 못했고, 그리고 청약 신청을 했지만은 너무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대폭락이 오고 하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반토막이 날 것처럼 이러한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홀딩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조정받아서 가격이 조금 낮은 그런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10억에서 만약에 1억이 떨어지고 2억이 떨어지고 3억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주택을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자꾸 미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사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분들의 말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집값들, 앞으로 더 뭐 2억이 떨어지고 3억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떨어지고 난 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기들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이 시장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만약에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려고 하는데, 너무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부동산의 고수들도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걷게 된다면 무릎에서 사려고 하지 마시고 허리쯤에서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비싸게 사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저렴하게 많이 떨어진 가격에만 주시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는 이 국면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길에 들어섰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사를 보면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5억, 10억씩 오르고 1억 원 떨어졌는데 그게 하락한 겁니까? 라고 이제 정부의 발표 보도를 보면서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조금 받는 건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가격에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다시 오르면 좋겠지만은 그런 개연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원상태로 복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한번 얼마나 가격들이 올랐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매매 가격 그래프이고요. 2017년도 5월 대비 2021년 12월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데, 보시면은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77.57%,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 아닌 곳들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가격의 오름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2년도 13년도까지 부동산의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주택의 부족 현상,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 청약의 수요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에 따른 규제책들을 워낙 많이 내놓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대급부죠. 풍선 효과에 따른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보면 반포 자이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0월에 3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12억 2천만 원이 상승한 액수라고 해요. 정부에서 이제 얘기한 가격보다는. 그리고 현 정권에서 이제 2018년부터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규제책들을 많이 냈는데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부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택의 가격들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정부 정책 또는 규제책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반대급부가 일어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주택 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폭락이 진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대폭락까지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조정을 받다가 주택 공급 물량이 이제 추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정말 진정한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들이 지금 일단은 도래해 왔다. 그런 시기들이 도래해 왔고, 지금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할 때, 그리고 이렇게 좀 정신이 없을 때, 어수선할 때, 규제책들이 나올 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청약을 통해서라면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기가 됐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관망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 진짜 실거주를 기반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이밍적인 그런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조금 이런 상황들을 더 지켜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지만은, 지금 이러한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는 부동산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데 분양가격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다던가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보지만은 지금과 같이 만약에 조정 국면에 있는 장세라면은 이렇게 조정 국면에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양가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약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물량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부동산을 가질 수만 있다면, 소유권을 내가 가져올 수만 있다면,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이러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그리고 대출의 규제도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대한 레버리지 활용 방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많이 조정받은 그런 주택들이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잘 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주 대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택을 사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되겠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언제가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